오늘은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우주 산업, 특히 그 가운데서 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우리가 흔히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면은 크게 클라우드랑 인공지능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된 사회라고 일컫잖아요. 근데 사실 이 클라우드는 이 우주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. 원래 이렇게 우리가 우주라고 하면은 뭔가 막연하고 이렇게 저세상 얘기 같이 들렸지만은 최근에는 이 우주 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죠. 당장에 뭐 이번 한미 정상 그 회담에서만 보더라도 뭐 의제로 다뤄졌던 이제 아르테미스 협정이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버진 갤럭이 우주 그 첫 번째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쪽 시장은 연일 핫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망 역시도 현재는 1단계 구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다시금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,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뭐 로켓이나 발사체 같은 이런 하드웨어 부면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,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발사체나 인공위성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이 IT 인프라 시설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인프라 시설 중에 특히 이 클라우드, 이 GSAAS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GSAAS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제 약어인데, 이 인공위성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성이랑 지상국이랑 통신망을 갖춰야 하는데, 여기서 이 지상국 업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.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을 통제하고 이 인공위성이 보내는 정보를 받으려면 이 지상에 수신을 받을 곳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지상국들은 구축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기술력도 엄청나게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 지상국을 설치하는데 부담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민간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위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죠.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아이클라우드, 뭐 원드라이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고객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상국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구독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이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걸까요? 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그 저궤도 위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게 한 가지 요인이죠. 그리고 뭐 그에 더해서 이제 전임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우주군 창설, 그리고 무인 드론 확대, 뭐 초음속 미사일의 증가,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의 소유를 빠르게 이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. 뭐 당장 스타링크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현재는 그 1700개 정도를 발사했다고 하는데, 앞으로의 계획은 3만 개를 더 발사한다고 하죠.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의 경쟁자인 이 아마존 역시도 이런 식으로 조만간 이제 3200개 이상의 어떤 위성들을 쏘아 올릴 거라고 하는 걸 보면, 뭐 수년 내에 어쨌든 우주에 떠다니는 위성의 개수는 수만 개를 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위성들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역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민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정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장의 크기는 꽤나 커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. 현재 이 클라우드 시스템 분야의 최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단연 아마존이 가장 이제 앞서 있는데요. 이제 아마존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어떤 상품을 출시했는데,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서비스를 뭐 초기 비용이나 약정도 없고 뭐 지상에 이제 구축하거나 뭐 인프라도 내가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비용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뭐 아직까지 이제 올해 1월에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룹에 속한 이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. 근데 그 기업이 이런 식으로 네이버랑 같이 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, 조금 찾아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제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그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, 이제 이거는 뭐 이 이슈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, 어쨌든 한글과 컴퓨터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는 이제 아마 이 관점이 꽤나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한컴 인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보면, 이제 이 회사는 여기 제목처럼 이런 일을 하는 건데, 이제 위성이 정보를 보내면 그걸 수신받는 이 지상국 그러니까 역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
뭐 드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조금씩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쪽 사업이 설득이 돼서 뭐 투자를 고려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뭐 베타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이 적외도 인공위성이 상용화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,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,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기사로 나오는 시점이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을 필두로 다른 나라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딱 들고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도 갤럭시라는 엄청난 아이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, 그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 것과 유사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생각을 좀 이어보시는 것이죠. 그래서 뭐 단순히 존버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목적이 있는 장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산업, 특히 그 안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제 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